1978년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는 작은 양복점 하나가 있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성일나사. 주인은 29 청년 강성일이었다. 재봉틀 하나, 다리미 하나, 낡은 거울 하나로 버티는 가게였다. 성일은 손재주가 좋았다. 바지 밑단을 고쳐도 사람 마음까지 다듬는 것처럼 정성을 들였다. 하지만 장사는 늘 간신히 굴러갔다. 옆집 떡집 아줌마 복자는 매일 성일을 놀렸다. 성일아, 너는 얼굴은 멀쩡한데 왜 돈은 못 버냐? 성일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줌마 얼굴과 돈이 같이 왔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럼 어디 있겠는데? 서울 명동에서 양복 입고 커피 마시고 있겠죠. 복자가 코웃음을 쳤다. 명동은 무슨? 너는 커피값 아까워서 숭늉 마실 놈이다. 그 말을 듣고 가게 안에 있던 친구 박달수가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얘는 사랑도 외상으로 할 놈입니다. 달수는 성일의 중마고우였다. 직업은 버스 안내양 누나를 짝사랑하는 무직에 가까운 자벽부였다. 말은 많고 실속은 없었지만 의리 하나는 대단했다. 달수야, 너 오늘도 일 안 하냐? 일은 내일에 내가 하면 된다. 내일에 너도 도망갔던데?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다. 성일은 웃었다. 그런 성일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윤미자. 서문시장 근처 다방에서 일하는 25 여자였다. 미자는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갔다. 그 웃음 하나 때문에 성일은 매일 다방 앞을 괜히 지나갔다. 처음 말을 건 건 달수였다. 저기요, 여기 커피 한 잔하고 사랑 한 잔 주세요. 미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사랑은 품절인데요. 달수가 당황하자 성일이 옆에서 말했다. 그럼 커피만 주세요. 사랑은 제가 천천히 벌겠습니다. 미자는 성일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다. 그날부터 성일은 매일 다방에 갔다. 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2시간씩 앉아 있었다. 미자가 말했다. 커피 다 식었어요. 성일이 대답했다. 그래도 마음은 뜨겁습니다. 미자는 웃었다.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요? 재봉틀이 알려줬습니다. 실이 엉키면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성일은 미자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좋은 원단은 못 샀지만 남는 천을 모아 작은 치마를 만들었다. 선물이 너무 초라하죠? 미자는 치마를 품에 안고 말했다. 초라한 게 아니라 따뜻해요. 그 말에 성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미자의 삶은 밝지만은 않았다.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남동생은 학교를 그만둘 처지였다. 미자는 다방 일을 하며
집안을 먹여 살렸다. 성일은 그런 미자를 보며 마음먹었다.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사람 고생 안 시킨다. 그는 밤새 양복을 만들었다. 잠을 줄이고 밥값을 아끼고 돈을 모았다. 미자와 작은 가게를 차리고 함께 살 꿈을 꾸었다. 어느 봄날 성일은 미자에게 청혼했다. 장소는 멋진 식당도 아니고 다방 뒷골목이었다. 성일은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금반지도 아니었다. 은색 도금 반지였다. 미자 씨,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만드는 모든 옷, 모든 돈, 모든 하루를 미자 씨와 나누고 싶습니다. 미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성일은 불안해졌다.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됩니다. 나 상처 안 받습니다. 조금만 받겠습니다. 미자는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나 같은 여자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일이 말했다. 나랑 같이면 고생은 해도 혼자는 안 둘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약혼했다. 성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미자의 아버지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때 미자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름은 최태식. 서울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한다는 남자였다.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돈이 많았다. 그는 미자에게 말했다. 서울로 오면 내 아버지 병원비를 대주겠다. 내 동생도 학교 보내주겠다. 미자는 거절했다. 하지만 집안은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미자야, 우리가 너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안다. 그래도 내 아버지 살려야 하지 않겠니? 미자는 밤새 울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일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성일 씨, 미안해요. 나는 당신 곁에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우리 가족은 무너져요. 나를 원망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성일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달수가 옆에서 말했다. 성일아. 성일은 웃었다. 이상하다. 눈물이 안 나네. 하지만 그날 밤 성일은 양복점 문을 잠그고 처음으로 무너졌다. 재봉틀 앞에 앉아 울었다. 그가 만들어 두었던 미자의 웨딩 원피스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걸려 있었다. 며칠 뒤 성일은 술에 취해 시장을 돌아다녔다. 복자가 떡집 앞에서 소리쳤다. 야, 강성일. 사랑이 떠났다고 내 인생도 같이 떠나냐? 성일은 비틀거리며 말했다. 아줌마, 사랑이 씨앗이면 내 가슴은 밭입니다. 눈물이 아주 풍년이에요. 복자는 한숨을 쉬었다. 말은 시인처럼 하는데 꼴은 거지네. 달수는 성일을 업고 갔다. 야,
너 무겁다. 성일이 중얼거렸다. 내 슬픔이 무거운 거다. 슬픔은 내가 들고 가고 몸은 좀 가볍게 해라. 시간이 흘렀다. 성일은 점점 변했다. 처음에는 미자를 원망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원망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붙잡지 못해서. 그러다 어느 날 복자가 성일에게 말했다. 너 언제까지 울 거냐? 모르겠습니다. 울 거면 제대로 울고 살 거면 제대로 살아. 사랑 때문에 망하는 건 사랑한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요. 그 말이 성일의 가슴에 박혔다. 성일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그는 더 독하게 일했다. 시장 상인들의 작업복을 고치고 밤에는 신사복을 만들었다. 돈이 없어 옷을 못 맞추는 청년들에게는 싸게 만들어 주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싸게 해주세요? 성일은 말했다. 나도 누군가한테 싼 값에 위로받은 적이 있어서요. 그의 옷은 입소문을 탔다. 성일나사 옷은 사람 몸을 안다. 거기 양복 입으면 어깨가 살아난다. 몇 년 뒤 성일의 가게는 제법 커졌다. 달수도 가게 직원이 되었다. 물론 실수는 많았다. 달수야, 손님 바지 길이를 왜 짝짝이로 잘랐냐? 요즘 유행을 앞서간 겁니다. 손님이 절뚝거리며 나가셨다. 패션은 원래 고통입니다. 성일은 어이없어 웃었다. 1982년 겨울, 성일은 서울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미자를 다시 보았다. 미자는 예전보다 수척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섰다. 먼저 입을 연 건 미자였다. 성일 씨. 성일은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성일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붙잡았을 것이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나를 버렸냐고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미자도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잘 지냈습니까? 미자는 웃지 못했다. 태식의 공장은 부도가 났고 미자의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동생은 군에 갔다. 미자는 서울에서 혼자 봉제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행복했습니까? 성일이 물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때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성일은 오래 침묵했다. 미자가 말했다. 나 아직도 그 반지 가지고 있어요. 성일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자는 낡은 지갑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도금이 벗겨진 반지였다.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어요. 성일은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반지는 젊은 날의 약속이었고 상처였고 눈물이었다. 성일은 천천히 말했다. 미자 씨, 네. 우리 사랑은 참 아팠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흘렸다. 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미워하다가 울다가 결국 살게 됐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달수가 뒤에서 나타났다. 사장님, 원단값 깎았습니다. 분위기를 보더니 달수는 멈칫했다. 아이고, 제가 감동 장면에 들어왔습니까? 성일이 한숨을 쉬었다. 너는 왜 꼭 이럴 때 오냐? 달수가 미자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여전히 쓸모없지만 성실해졌습니다. 미자가 눈물 속에서도 웃었다. 그 웃음에 성일도 웃었다. 성일은 미자에게 말했다. 대구로 내려오세요. 미자가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게에 봉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미자 씨 손재주 좋잖아요. 미자는 흔들렸다. 나를 받아줄 수 있어요? 성일은 조용히 말했다. 예전처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얼마 뒤 미자는 대구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옛날에 성일이를 버리고 갔다며. 복자가 나섰다. 남의 인생 꿰매는 양복점에서 왜 남의 상처는 자꾸 뜯어보냐? 다들 떡이나 사 먹어. 복자 덕분에 소문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미자는 성일의 가게에서 일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나간 세월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함께 일하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미자는 손이 빠르고 꼼꼼했다. 성일은 디자인을 잘했다. 둘은 말보다 바느질로 서로를 이해했다. 어느 날 달수가 말했다. 두 분은 싸워도 실로 싸울 것 같습니다. 성일이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쪽이 당기면 한쪽이 풀고 그러다 결국 매듭이 생기잖아요. 복자가 말했다. 달수야, 오늘은 좀 멀쩡한 말 했다. 달수가 뿌듯해했다. 저도 가끔 사람입니다. 몇 달 뒤 성일은 미자가 아직도 밤마다 혼자 우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미자 씨, 아직 많이 아픕니까? 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성일 씨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일은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나도 오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미움도 계속 품고 있으면 내 살을 파먹더군요. 성일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쉽게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죄인처럼 살지는 맙시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성일라사는 더 커졌고
직원도 늘었다. 성일은 시장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미자는 여자 재봉사들을 모아 작은 작업반을 만들었다. 둘은 예전의 연인으로 바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느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장부를 보고 함께 문을 닫았다. 1984년 봄, 복자가 성일에게 말했다. 야, 너 미자랑 언제까지 그렇게 애매하게 살 거냐? 성일이 당황했다. 뭐가 애매합니까? 가게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걱정도 같이 하면서 왜 남처럼 굴어? 달수도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보는 우리가 답답해서 원단이 다 구겨집니다. 성일은 말없이 웃었다. 그날 밤 성일은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완성하지 못했던 웨딩 원피스 조각이 있었다. 미자가 떠난 뒤에도 버리지 못한 천이었다. 성일은 며칠 밤을 새워 그 옷을 다시 만들었다. 예전의 디자인이 아니었다. 더 단정하고 더 깊고 더 편안한 옷이었다. 그리고 미자에게 보여주었다. 미자는 옷을 보고 말을 잃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성일은 말했다. 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못 버리겠더군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일은 조용히 말했다. 미자 씨, 우리 사랑은 눈물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로 다른 걸 키워도 되지 않을까요? 미자는 울며 웃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사랑받아도 될까요? 성일은 예전처럼 대답했다. 혼자는 안 둘게요.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다. 성일나사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시장 사람들이 모였다. 달수는 사회를 맡았다. 오늘 신랑은 바느질 잘하는 남자, 신부는 눈물 많지만 손끝 야무진 여자입니다. 복자가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진행해. 달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지만 오늘부터는 떡값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축의금 많이 내십시오. 사람들이 웃었다. 미자도 웃었다. 성일은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몇 년 뒤 성일나사는 대구에서 유명한 양복점이 되었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도금 반지가 있었다. 손님들이 물었다. 사장님, 저 반지는 뭡니까? 성일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게 첫 번째 단추 같은 겁니다. 미자는 옆에서 핀잔을 줬다. 또 멋있는 척하네. 달수는 여전히 가게에서 일했다. 가끔 바지를 짝짝이로 재단해 혼나긴 했지만 이제는 제법 기술자가 되었다. 복자는 떡집을 하며 여전히 잔소리를 했다. 성일아, 사랑도 좋지만 밥은 먹고 해라. 성일은 웃었다. 아줌마, 이제는 둘 다 먹고 삽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성일과 미자는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비가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다. 미자가 말했다.
성일 씨는 그때 나를 정말 많이 미워했죠?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미워했습니다. 지금은요? 성일은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고맙기도 합니다. 미자가 놀라 바라봤다. 성일은 이어 말했다. 그때 흘린 눈물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다시 겪으라면 절대 싫지만. 미자는 웃다가 울었다. 성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이 꼭 웃음만 남겨야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어떤 사랑은 눈물을 남기고 그 눈물이 나중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슬프게만 들리지 않았다. 젊은 날의 상처를 씻어주는 소리 같았다. 미자는 성일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 오래 걸렸네요. 성일이 말했다. 그래도 왔잖아요. 가게 안 재봉틀은 조용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다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한 땀 한 땀. 상처 난 마음을 꿰매듯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눈물의 씨앗으로만 남지 않았다. 그 눈물 속에서 자라난 단단한 꽃이 되었다.